거울 보실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검버섯 때문에 외출이 꺼려지신 적 있으시죠? 광대뼈 위에, 관자놀이에 어느새 하나둘 늘어나는 갈색 반점들. 화장으로 가려보려 해도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이고 사진 찍을 때마다 걱정부터 앞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68세 김태임 님도 바로 그런 고민을 안고 계셨던 분입니다. 김태임 님은 작년 손주 돌잔치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는데 스마트폰 화면으로 확인한 사진 속 본인 얼굴의 검버섯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조명 밝은 곳에서 찍으니까 화장으로도 전혀 가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손주가 천진난만하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얼굴에 이거 뭐야? 그 순간 느꼈던 창피함과 속상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셨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다 느껴지는 것 같았고, 주인공인 손주 할머니가 자리를 피할 수도 없어서 억지로 웃으며 버티셨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한참을 우셨대요. 그날 이후로 김태임님은 동창 모임도 빠지고 경로당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워진 거죠. 결국 용기를 내서 피부과를 찾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레이저 시술을 권했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상황에서 50만 원이 넘는 돈을 2번에 걸쳐 쓰셨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검버섯이 많이 옅어졌거든요. 김태임 님도 기뻐하셨죠. 그런데 6개월 후 똑같은 자리에 검버섯이 다시 올라온 겁니다. 아니, 더 짙어진 것 같았어요. 돈도 많이 썼고 시술 받을 때 아프기도 했는데 결과는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김태임 님이 뭘 잘못하신 걸까요? 선크림도 매일 바르셨고 비싼 화장품도 쓰셨고 레이저 시술까지 받으셨는데요.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레이저는 겉에 보이는 색소만 태우거든요. 피부 깊숙이 박혀있는 멜라닌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버섯을 벽지에 핀 곰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표면만 닦아낸다고 곰팡이가 없어지나요? 며칠 지나면 다시 올라오죠. 벽지 안쪽 습기와 곰팡이균을 함께 제거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버섯도 마찬가지예요. 표면 색소만 없애면 뿌리가 남아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체크해 볼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첫째, 얼굴에 갈색 반점이 3개 이상 있으신가요? 광대뼈, 관자놀이, 이마 쪽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점처럼 보여도 그게 전부 검버섯 씨앗일 수 있습니다. 둘째, 6개월 전보다 색이 짙어졌거나 크기가 커졌나요? 예전엔 희미했는데 요즘 눈에 확 띄신다면 해당되는 겁니다. 셋째,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검버섯이 비쳐 보이나요?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표피 아래까지 색소가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넷째, 광대뼈 바로 아래, 코 옆 라인에 얼룩이 있으신가요? 그 위치가 자외선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거든요. 다섯째, 손등이나 팔뚝에도 검버섯이 생겼나요? 얼굴만 문제가 아니라 온몸으로 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3개 이상 해당되시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관리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고쳐야 할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아무리 좋은 걸 바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첫째,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추운 날 따뜻한 물로 씻으면 시원하고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면 멜라닌 세포가 자극받아서 색소가 더 진해지는 거예요. 적정 온도는 3234도입니다. 손등에 물을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 싶은 정도가 맞는 온도예요. 둘째, 때밀이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겁니다. 각질을 벗긴다고 때밀이 수건을 쓰시는 분들 계시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쓰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해요. 피부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면 거기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거든요. 상처 나고 나서 그 자리가 거무튀튀해지는 것처럼요. 검버섯 부위를 문지르면
뿌리가 더 깊이 박혀버립니다. 각질을 제거하고 싶으시면 부드러운 화장솜에 스킨을 묻혀서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셋째, 실내에서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선크림 바르셨나요? 집에만 있을 거라서 안 바르셨죠? 자외선은 유리창을 뚫고 들어옵니다. 형광등에서도 나와요. 창가에 앉아서 TV 보시는 동안 피부는 계속 자외선에 노출되는 겁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돼요. 그게 뭉쳐서 검버섯이 되는 거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결과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습관, 뜨거운 물 세안, 때밀이 수건, 실내 선크림 안 바르기, 오늘부터 바꾸시겠다는 분들 댓글로 습관 바꾸겠습니다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검버섯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임 님이 실제로 사용하신 방법이에요.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실청 한 큰술, 밀가루 한 큰술, 식초 두세 방울. 이게 전부예요. 피부과에서 레이저 한 번에 50만 원 쓰셨던 거 생각하시면 이건 3,000원도 안 드는 금액입니다. 왜 하필 매실청이냐고요? 매실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구연산은 천연 필링제예요. 굳어있는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피부과에서 필링할 때 쓰는 AHA 성분 아시나요? 구연산이 그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화학 성분이 아니라 천연이니까 자극이 훨씬 덜합니다. 구연산이 각질을 녹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멜라닌이 뭉쳐있는 부위 위를 덮고 있던 각질이 벗겨지면서 색소가 빠져나갈 길이 열리는 겁니다. 싱크대 배수구가 막혀 있는데 뚫어주는 것과 같아요. 길이 열려야 빠져나가죠. 식초는 왜 넣느냐? 식초에도 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매실청의 구연산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색소 부위를 더 효과적으로 연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세 방울만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피부에 자극이 가서 따갑고 빨개질 수 있어요. 욕심 내시면 안 됩니다. 밀가루는 왜 넣느냐? 매실청이랑 식초만 섞으면 너무 묽어서 흘러내리거든요. 밀가루가 걸쭉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밀착돼서 성분이 스며들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릇 하나 준비하시고요. 매실청 한 큰술 덜어 놓습니다. 거기에 밀가루 한 큰술 넣고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시면 걸쭉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식초 두세 방울만 떨어뜨리고 한 번 더 저어주시면 끝입니다. 30초면 완성이에요. 바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세안 먼저 하시고 물기를 닦은 다음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도톰하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시는 거 아니에요. 검버섯 있는 데에만 콕콕 올리시는 겁니다. 면봉을 쓰시면 더 정확하게 바르실 수 있어요. 그 상태로 10분에서 15분 기다리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내시면 됩니다. 절대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물로 살살 적셔서 녹여내시는 거예요. 언제 하시냐? 반드시 저녁에 하셔야 합니다. 낮에 하시고 외출하시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생겨요. 자기 전에 하시고 그냥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3일 연속으로 해보세요. 3일만 하셔도 검버섯색이 조금씩 옅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효과를 보시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팩만 바른다고 끝이 아닙니다. 매실청이 녹여낸 색소가 어디로 빠져나가겠어요? 빠져나갈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림프입니다. 림프가 뭐냐고요? 우리 몸의 하수도 같은 거예요. 노폐물이랑 독소를 실어 나르는 통로입니다. 근데 이게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요. 특히 얼굴 림프는 나이 들수록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붓기도 잘 안 빠지고 색소도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림프 마사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군데만 기억하세요. 귀 뒤와 쇄골. 이 두 군데가 얼굴 림프의 출구거든요. 먼저 귀 뒤입니다.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데 있죠? 거기가 예풍혈이라고 하는 혈자리예요. 양손 검지랑 중지를 귀 뒤에 대시고요.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동그라미 그리듯이 돌려주세요.
세게 누르시는 거 아닙니다. 살짝 아프면서 시원한 정도면 돼요. 10번만 돌려주세요. 이 동작만 해도 얼굴에 괴어있던 노폐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음은 쇄골입니다. 귀 뒤에서 목 옆을 따라 쇄골까지 쓸어 내려주시면 됩니다. 손바닥 전체로 목을 감싸듯이 잡으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쓸어 내리세요. 귀 뒤에서 시작해서 쇄골 움푹 들어간 데까지. 이걸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쇄골 있는 데가 림프의 종착역이거든요. 여기로 다 모여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2가지 동작 귀 10번 돌리고 목에서 쇄골로 5번 쓸어내리고 합쳐봐야 1분도 안 걸립니다. 매실청 팩 하시고 씻어내신 다음에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팩이 녹여놓은 색소가 림프 타고 쭉 빠져나갑니다. 겉에서는 매실청으로 색소를 녹여내고 림프 마사지로 빼내고, 그런데 안에서도 도와줘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먹는 것도 바꿔주셔야 해요. 검버섯에 좋은 음식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타민C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색소가 새로 만들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파프리카, 키위, 브로콜리. 이 3가지가 비타민C 덩어리예요. 특히 빨간 파프리카는 레몬보다 비타민C가 3배나 많습니다. 하루에 파프리카 반 개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은데 씹기 불편하시면 얇게 썰어서 살짝 볶아 드셔도 괜찮아요. 둘째, 단백질입니다. 피부가 재생되려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 재료가 단백질이에요. 집 고치려면 벽돌이 있어야 하잖아요. 단백질이 피부의 벽돌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이 3가지 중에 몇 끼 하나씩은 드셔야 합니다. 양은 손바닥 반 크기 정도면 됩니다.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두부 반 모, 저녁에 생선 1 토막. 이 정도면 하루 단백질 충분히 채워집니다. 셋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천연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겁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선크림은 겉에서 막아주는 거고 라이코펜은 안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이중 방어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셔야 라이코펜 흡수가 잘 돼요. 생으로 드시면 흡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프, 토마토 계란볶음, 이런 식으로 열을 가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 살짝 넣어서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라이코펜이 기름에 녹는 성분이거든요. 아침에 파프리카 반 개랑 계란 1개, 점심에 두부 반 모, 저녁에 올리브 오일로 볶은 토마토 계란볶음이랑 생선 1 토막. 이렇게만 드셔도 안에서부터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손주 돌잔치에서 울었던 김태임님,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셨습니다. 매실청 팩을 저녁마다 바르시고 림프 마사지 하시고 아침에 파프리카랑 계란 드시고,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변화를 잘 모르셨대요. 그런데 열흘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수하고 거울 보시는데 검버섯색이 예전보다 연해 보이시는 거예요. 눈이 잘못됐나 싶어서 며느리한테 물어보셨대요. 며느리가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진짜 얼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1달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검버섯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근데 색이 많이 옅어졌어요. 화장하면 이제 가려지는 정도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파운데이션 발라도 비쳐 보였거든요. 그게 안 비치게 된 거예요. 3개월 후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안 가시려고 했대요. 아직 자신이 없으셨던 거죠. 근데 친구들이 계속 연락이 오니까 용기 내서 나가셨어요. 모임에서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무슨 시술 받았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시술 받은 거 아니거든요. 3,000원짜리 매실청 바른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다 알려달라고 했대요. 얼마 전에 김태임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손주 돌잔치 또 있었는데요. 이번엔 제가 맨 앞에 섰어요. 사진 찍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습니다.
김태임 님이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하신 거예요. 매일 저녁 20분씩 3개월 동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이거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먼저 패치 테스트 하셔야 돼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도 피부마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팩 만드신 다음에 바로 얼굴에 바르시면 안 됩니다. 귀 뒤쪽이나 팔 안쪽에 조금만 발라보세요. 거기가 피부가 얇아서 반응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10분 정도 기다려 보시고 따갑거나 빨개지면 사용하지 마세요. 아무 반응 없으시면 그때 얼굴에 바르시는 거예요. 다음, 저녁에만 하셔야 됩니다. 매실청이랑 식초에 산성분이 들어 있잖아요. 이게 피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외선 맞으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져요. 반드시 자기 전에 하시고요. 다음날 아침에는 선크림 꼭 바르고 나가셔야 돼요. 너무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효과 빨리 보고 싶으신 마음 이해해요. 근데 하루에 2번, 3번 하신다고 빨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가서 트러블이 날 수 있어요. 하루에 1번, 저녁에 1번만 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증상 있으시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검버섯이 갑자기 커지거나 색이 고르지 않고 얼룩덜룩하거나 가렵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증상 있으시면 단순 검버섯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팩 바르지 마시고 피부과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검버섯 관리법이에요. 치료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꼭 하셔야 할 거 3가지입니다. 매실청 팩, 림프 마사지, 비타민C 음식. 이 3가지는 필수예요. 매실청으로 색소 녹여내고, 림프 마사지로 빼내고, 비타민C로 안에서 받쳐주고. 이게 세트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요. 저녁에 매실청 팩 20분, 아침에 파프리카 반 개 드시고 선크림 바르고. 이것만 3개월 해보세요. 거울 보시는 게 달라지실 겁니다. 김태임 님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근데 3개월 후에 동창 모임에서 사진 맨 앞에 서셨잖아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검버섯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도 더 좋은 건강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